네, 안녕하세요. 하이영입니다. 8월 28일 현재 비트코인 26K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주말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어, 큰 변동성이 없어서 아마 좀 차트 보고 계셨던 분들은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네,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일상생활을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요번 주말에는 약속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주말에 좀 영상이나 아니면 관점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좀 못 해드렸는데, 일단은 한 주가 끝났으니까 이제 주간 캔들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간 캔들 보면은 굉장히 큰 빅숏 이후에 이때 빅숏 이후에 지금 한 주간 굉장히 위아래로다가 굉장히 좀 방어를 좀 잘해주는 느낌이기는 해요. 캔들을 보면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저항 맞고 밑에서는 지지받으면서 한 주 동안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주간 캔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모양으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평 구조를 좀 보면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5위평과 12평이 크로스가 나고 여기서 5위평과 22평이 크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 딱 이렇다 할 만한 무빙이 없이 요번 주도 좀 횡보, 큰 변동성 없이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요번 주는 이제 여기서 12평과 22평이 크로스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얘까지 크로스가 나면 정말 완연한 하락장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좋고요. 요번 주에 이제 하락으로 빠지지 않고 상방으로 튀게 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어디까지 튈지는 모르니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크로스가 난 지점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됩니다. 2평 구조상 2평 라인이 이렇게 있는 데가 이제 저항이나 지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2평이 이런 식으로다가 크로스가 난 자리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주간 2평만 봤을 때는 28.4K와 그 다음에 29.1K가 이제 크로스 난 자리라서 이런 데서는 저항받기 쉽다라는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 밑에서는 주간 캔들상 62평이 있는데 62평 있는 자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여기서 한파동이 조금 더 크게 빠지긴다면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자리 23.3에서 지금 23.5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5까지 올라온 건데 지금 요번 주도 아마 밑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이평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날봉 캔들을 좀 보면 날봉 캔들은 아이고 얘 다시 또 밑으로 꺾였네. 밑으로 꺾이기는 했는데 아직은 이 상태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비벼준다면은 이 평들 다시 모아주고, 지금 이제 내려오는 22평, 62평 내려오는 걸 모아주면서 아마 22평까지만 모아줘도 상방으로 튈 거예요. 그러면 튀면서 이제 62평 저항 맞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형식으로다가 이제 갈 텐데, 아직 그 22평이 조금 더 며칠 진짜 한 2, 3일만 지금 자리에서 더 비벼주면은 아마 여기서 22평까지 이제 모았다가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을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 이제 날봉 캔들 밑에 있는 이 평은 지금 자리에서는 썩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 우리가 보면은 참 이게 힘 없죠. 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 박스권 안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이제 말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말들은 굉장히 많고 저는
솔직히 상방에 대한 그림은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상방에 대한 그림은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를 올리기 전에 이 자리가 26.8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내려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무빙까지 좀 보고 있고, 내려오더라도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말아 올라서서 지금 이 박스권에서 한 번 더 무빙을 좀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굳이 막 이렇게 급하게 포지션을 막 이렇게 잡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그냥 쇼 치면 될 것 같고요. 눌리면은 이제 롱 치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아니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수렴을 좀 많이 봐요. 3, 3, 3, 3, 3 해가지고 이런 그래서 이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이런 수렴이 나온 뒤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는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당장에 이 위에 있는 여기서 보여줬던 이때의 무빙에서도 저항 구간이 굉장히 좀 많고요. 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 앞전번에 있는 이 박스권에서의 저항 구간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는 올라오더라도 단번에 31.8을 깨고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좀 힘든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결국은 좀 내려올 거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찐 저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숏을 외쳤고, 이때도 제가 이제 보조지표를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좀 큰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보조지표나 이런 거를 좀 봤을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저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제 하방으로 빠지면서, 이때 올라온 뒤에 빠지는 하방이 바로 저점을 깨지 않을 수도 있고, 수렴 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큰 디센딩 만들어 주다가 이제 빠지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사실상 저는 결국은 이 밑에 요 밑에 한번 내려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이 21K에서 23.3 정도 그런 자리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비트를 보면은 비트는 밑에 내려올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알트들을 보면은 알트들은 그런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알트들을 보면은 이거 찐저점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비트를 보면은 아직 멀었다, 저점 찍으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알트들은 자리가 보여도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비트를 봤을 때 좀 내려올 거가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지금 구조가 보면은 아까 이제 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은 올라오고 고점은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올라온 뒤에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고점은 내려가고 저점은 올라가는 형태로 다시 이 박스권에서 좀 기간적인 값을 만들어 준다면은, 그때는 높은 확률로 그냥 그대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롱을 보시는 분들은 상방에 대해서 롱을 좀 보시는 분들은 현재 자리에서 좀 눌렸을 때 저점을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면서 상방에 대해서 롱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현물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저는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현물은 아마 들어가셨다가 좀 전략적으로 잘 치고 빠져야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롱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냥 지금 이대로 밀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이 라인 위로 못 올라올 거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제가 본 데가 26.4를 보고 있거든요. 26.4 정도 되는 자리를 보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하방으로 빠질 거에 대한 이제 숏 포지션을 잡을 거고, 내려왔을 때는 상방에 대해서 이제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좀 여유 있게 포지션을 좀 갖고 갈 생각이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의 빅숏은 시나리오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냥 좀 요번 주도 그냥 좀 재미없는 한 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25.1까지 이때까지 이제 눌리고 나서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미 지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방향성이 한번 터지고 난 뒤에는 그 방향성이 터진 뒤에 시장이 다시 안정화가 되는 그런 좀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때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좀 정상적이다. 건강한 횡보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요번 주까지 횡보를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쳐하실 것 같기는 하고, 제 생각엔 다음 주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는 무빙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만간 며칠 있으면은 이제 월봉 마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봉을 미리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월봉은 캔들을 봤을 때 딱 지금 캔들에서는 막 이렇다 저렇다 할 저기는 없어요. 그냥 얼핏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가? 확산 수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아래 그냥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2평 구조를 봤을 때는 2평도 아직까지 굉장히 좀 건강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2평이 여기서 5,2평과 11평이 크로스가 났죠. 크로스가 나고 여기서 22평이 지지를 해주면서 아마 요번 달 복 마감하고 나서는 여기 5,2평과 22평이 이제 딱 맞물리는 이런 식으로 딱 맞물리는 형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 상태에서는 진짜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얘가 위로 튈지 밑으로 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월봉 캔들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건강한 것 같아요. 월봉 캔들은 뭐 워낙에 좀 굵직굵직하게 움직이니까. 근데 주간 캔들이 그렇게 썩 매력적인 구조가 아니라서 지금은 다행히도 62평까지는 아직 밑에서 이제 좀 한 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라 62평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나쁘지는 않은데 이미 여기서 5,2평, 12평, 22평이 이제 좀 완연한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이제 이어지고 하락으로 이제 시작됐음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스토캐스틱도 한번 볼까요?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제가 이미 이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스토캐스틱이 대파동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좀 강한 힘으로다가 시장을 이제 힘을 보여주다가 이때 이제 힘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 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때 이렇게 좋았던 힘이 이 밑에까지 다시 쭉 빠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현물 기준으로 한 50% 정도 빠졌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예전에 그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날봉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주간 스토캐스틱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느 정도의 그 추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좋은 날은 다 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현물 관점에서 계속 이제 포지션을 좀 상방으로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좀 여유 좀 갖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선물하시는 분들이야 하나의 그 좀 방향성이 나오면은 들어갔다가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을 빠르게 좀 그 시장이 변화하는 그 과정을 빠르게 치고 빠지거든요. 근데 현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현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여유 있게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날도 좀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요번 주에도 지금 이 박스권을 이제 좀 지켜주는, 그래서 밑에서 한 자리 만들어주고 올라와서 지금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지켜주는 무빙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상방에 대한 현물 매수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보여줬던 이 조정값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조정값이라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서 요번 주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이 박스권에서 위로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잠기고, 밑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무빙에 대한 그런 게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하방으로 쭉 빠질 때 이게 불규칙에 대한 조정값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제가 이 24.6까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쭉 빠지더라도 24.6을 지켜주는 무빙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 자리 26.8을 깨는 무빙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상방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좀 받아볼 만 하기는 한다라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여기 깨지면은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다른 얘기가 되는데, 지금 뭐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방 세기형으로다가 이제 빠진 뒤에 이렇게 올라갈 무빙의 그런 모습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24.6이 깨지게 되면은 좀 굉장히 좀 큰 하락을 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추세로 길게 뻗어서 올라온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질 때에는 그만큼 똑같이 하나의 추세로 쭉 빠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24.6 여기가 깨지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추세로 쭉 올라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의 추세로 쭉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24.6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방을 보시는 분들도 손절 라인을 좀 아무리 러프하게 잡으셔도 24.6에서는 그래도 손절을 치셔야 된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관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또 비가 내리고 있죠.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제가 오늘 고속도로 타고 아침 일찍 이제 거주하는 수원으로 올라왔는데 사고가 진짜 많이 났더라고요. 예. 네. 저는 월요일 아침에 그래도 굉장히 좀 일찍 움직여서 수원에 올라왔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평소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요번 한 주도 손절보다는 익절을 많이 하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형이었고요. 다시 한번 제 관점이 뚜렷해지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